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연구소 정명훈입니다. 네, 정연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빠와 함께 지금 북한이 아주 뭐 굉장한 일을 치르고 있어요. 당중앙위원회 제8차 당대라는 지금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이 8차 당대라고 하는 이 당대가 뭐예요? 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게 전체 인민을 영도하는 그런 핵심 당입니다. 무슨 여러 가지 당들은 이름은 다 있지만은 네. 그 당들은 다 그저 머리만 있어요. 위에 그저 그러니까 그 책임자만 있고 네네. 밑에는 당원이 없어요. 북한을 대표하는 조선노동당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아빠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북한에 당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예. 당은 다 있어요. 무슨 뭐 신민당 무슨 당 이렇게 말도 안 있는데 돼. 예. 그거는 머리만 형식적으로 있다는 형식으로 있고 기본은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그 당들도 다 조선노동당이 용도를 받는다. 그래서 조선노동당 하면 거기 무슨 당 있지만 이건 외교를 위해서 있는 거지. 예, 여기처럼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 국제사회에서 뭔가 필요로 할 때 이제 그걸 부활시켜서 예, 쓰는 목적이지 예, 우리나라처럼 뭐 당대표가 있고 뭐 당 색깔을 띠고 활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껍데기만 있는 예, 건데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이 모든 당을 영도하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예, 정말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인데 하나당이지 뭐. 예. 그렇다면 이 당대라고 하는 앞에 지금 제8차가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8번째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당대라고 하는 게 북한이 지금 생긴 지가 70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김일성 때부터 지금 시작된 건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 시대 때는 이런 당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예,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가 네. 김일성이 그 생존에 있을 때까지 죽기 전에 예, 그러면 6차 당대회까지 열리고 네. 그러면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없었어요. 당대가 예,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일이 자체가 이거 좀 이런 데 나서기 그렇고 뭐 말로는 그래요.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인민들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기 전에는 이런 회의를 안 한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김일성이 항상 당대 때마다 하던 얘기가 인민들에게 이밥에 돼지고기국에 비단옷을 입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대 제기됐던 그런 그런 그 경제 노선들이 잘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7차 당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김정은은 왜 이걸 다시 시작하고 부활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당대회를 벌써 2번 했는데 7차 당대회 이번에 8차 당대회. 근데 당원들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자기 직권을 제대로 할 수가 정권 유지를 못한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당이라는 게 자기 구실을 못하기만 하면 자기 용도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일적 용도 체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대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갑자기 딱 그 아빠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북한은 완전히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위에서 얘기를 하면 그 말하자면 혈관이에요. 핏줄처럼 이렇게 쫙 타고 내려와서 뭐 그 안에 무슨 세포가 있고 뭐 조직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이제 당 안에 라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쭉 타고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의 당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그저 한 350만? 350만. 그럼 2천만으로 봤을 때 350만이면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많은 숫자가 아닌 게 아니라 많지요. 그러니까 뭐 여기처럼 여기는 우리나라는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당에 입당을 하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당에 입당을 못하면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당원이라 그러면 딱 뭐 이렇게 딱 아버지 뭐 하시냐면 딱 당원이 이렇게 내보낸 게 있었는데 당원이 아닌 애들은 좀 이렇게 기죽여 살았는데 그렇지. 누구나 어쨌든 당에 입당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350만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350만 김정일이 그랬잖아요. 300만 당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 게 그러면 제8차 당중앙위원회 그 조선노동당 그 당회의면 당원들만 참가하는 회의네요. 그렇죠. 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당대회가 언제 시작이 됐나요? 이번에
21년 1월 5일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당대는 1월 달에 하나요? 아니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거는 그 시기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게 아. 이번에 80일 전투를 당대전으로 끝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당대를 조 바이든을 겨냥한 메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거로 봐도 되나요? 미국이 지금 복잡하니까 네. 아마 거기에도 1월 5일로 한 것도 이제 네. 좀 있으면 바이든이 올라가게 되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겨냥해서 한 것도 한 있겠죠. 것 좀 같아요. 당긴 것 같아요. 원래 네. 뭐 겨울에 8일을 움직이기도- 지나서 한다 그랬댔는데 그러니까요. 급작스럽게 5일부터 했어요. 1월 8일이 또 김정은이 생일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생일이 네, 있었죠. 근데 지금 완전 생일날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게 좀 그런데 그리고 또 겨울에는 그 당원들 다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중교통도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당대에 대한 거를 좀 소장님이 아빠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번에 이 김정은이가 당대를 하는 게 김일성이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말하자면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나 5차 당대회 때 보기만 하면 네. 성과 부분이 그리고 결함 부분은 지적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결함 부분을 지적하고 대책 부분을 발표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이 김정은이는 네. 처음부터 그 인민경제 건설에서 이 당적 용도에 대한 거, 지도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 이런 데서 나타난 결함은 무엇이라는 거, 네. 이걸 강하게 아. 비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보다 더 빡세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김일성이 있던 시대처럼 하면 안 되겠다. 더 먼저 조이겠다는 우리 거. 당원들부터 각성시키자면 그들에 대한 그 우리가 이렇게 총화 사업을 한다는 거 전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네. 사람들이 자꾸 어떤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말해서 우리도 그 북한에 있을 때 나름 그 같이 술이랑 먹으면서 나라 얘기 많이 노동당은 장마당보다도 못하다 이름에 그따위 소리 하잖아요. 근데 네. 그 김정은이한테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당원들을 각성시키고 인민들한테는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투쟁하고서리 이제부터 일한다 이런 거 보여주자니까 이번에 회의가 몽땅 다 이 네 가지 체결로 나가던데. 네네. 먼저 인민경제 건설 부분에서 그저뭐 총결 기간에 이룩된 성과. 네네. 그러니까 총결 기간이라는 게 7기 이거 당대 7차 당대 때 이제 그 질차에서 올라왔던 안건들. 내놓은 과제들을 다 했느냐? 놓고 거기에 대한 이룩된 성과를 청아짓는 거네요. 청아짓는 건데 어. 그거 먼저 해놓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전환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원들이 어떻게 앞장서야 되는가 왜 너희들이 이때까지 7차 당대에 내놓은 과제를 수행하면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야, 예, 아니 그래가- 저 아기 때부터 사회주의인데 또 사회주의 건설하는 그 다음에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조국이 자주 통일과 네. 대관계 발전을 위하여 대외 관계 그러니까 발전. 이게 지금 또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네. 핵 억제령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뭐라고요? 핵 잠수함까지 만들겠다 그랬어요. 대놓고 지금 이제는 설계가 다 완성됐으며 응. 이제는 건조에 착수만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저래 굉장히 강하게 나가네요. 당대에서 완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 지금 조여놨으니까 저 세계가 지금 북한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네가 이때까지 계획해가지고 건설이고 뭐이고 하던 일들이 다 중지됐죠. 외국에서부터 물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다 네네네. 중지된 상태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어요. 난 문제일 거예요. 예. 지금 아마. 그러면서 이전은 다른 게 없다. 음. 우리도 강대강, 음. 선대선. 예? 그러니까 강하게 적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우리도 강하게 강하게. 나가고 적이 우리한테 선의를 베푼다면 우리도 선의를 베푼다. 그래서 미국에 대고 저래 말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철천지 원수라는 걸 강조했어요. 저도 듣다 보니까 뭐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강하게 나오던데. 그 소리죠. 그러니까 네. 미국을 놓고 저래 말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실생활이 더 나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렇게 강하게 정부는 강하게 나오면 분명 미국은 더 강하게 제재할 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텐데 제가 오늘도 영상 하나를 입수를 했는데 봤잖아요. 그 강가에 나가 얼음 이렇게 조그맣게 깨놓고 빨래방치 두드려가면서 빨래를 하는데 막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당대네 뭐네 이런 거 뭐 번지르르하게 하면 뭐래요. 아유 진짜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개인들이 뭐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국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밀고 뭐 주민생활 이딴 거 다 포기하고 아예 여기에다만 몰두하기 때문에 적이 결코 잠자고 있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우리한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걸 저렇게 발전하게끔 계속 놔둬야 되냐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뭐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왔다 그러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완성 단계 지금 왔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말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와해시켜놓고 자들이 그저 들이치면 맞으라고. 이거나 같지 않아요? 무슨 되지도 않은 말이야. 평화 통일이요, 평화 통일이 하면 저쪽 아들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데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봐봐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해는 이래요. 그리고 한국하고 이제 대화도 안 하겠대. 평화 통일이란 말 여기 한마디라도 나왔나요? 없어요. 이게 당대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만 하냐면 자주국방 통일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핵잠수함 완성하겠다. 그다음에 자주국방력을 더 키워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게 하고 당중앙에서 위원회 그 당대에서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 생활을 주민 생활 향상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슨 안 되는 데다가 더 투자를 해서 그치. 인민 생활을 높이겠다. 이런 걸 토론하는 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죠.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극성과 계렬의 수중 및 지상 이거 뭐야 지상 발사 탄도 로켓 이게 뭡니까? 정말 나는 이게 북한을 이렇게 뭔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무슨 망상 상상 속으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북한하고 평화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건 아니 그럼 김정은 정권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500km까지 무인 정찰기를 완공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그거 띄우겠다. 그것만. 근데 지금 저 평북도 방언이라는 데 가기만 하면 네. 이거 무인기를 만들어서 만든 지가 오래요. 무인기 저번에 넘어왔다가 하나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그 각 군단별로 그 정찰 대대들의 6대씩 공급행 중에서 쟤네끼리 아마 날리다가 잘못된 것들인데. 아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방 과학자들 군수 노동계급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서 어쨌든 과학자들에 대한 걸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잖아요. 예? 정말 이 11축짜리 그걸까지 만들어내는 정도까지 11축 자행 발사 대차라고 그래요. 대차. 예. 참 좋아. 난 그러니까 진짜 못 살겠어. 우리가 이런 걸 그전 이 야들이 여전히 당대까지 이거 완전히 발표하고 막 그저 이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막 발표했으니까 세계는 이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다 껍데기뿐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팍 쏴버렸어요. 그래갖고 재도입 된다라는 거 이제 전문가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절대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어쨌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는 체제라고 우리는 그런 노선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과연 우리가 말하던 평화 통일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태도냐?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김정은이 내려와가지고 판문점에서 뭐 핵이 없고 뭐 그런 뭐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자기도 동참하겠다 해놓고 지금 보십시오 아니라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야가 안 들어주니까. 이거 이때까지 숨겼던 거 지금 막 노출시키는 거는 하노이에 갔다가 그 트럼프하고 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결렬되니까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야 어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다음에 돌아와서 사실은 한국을 압박했죠. 뭐 개성공단 열게라, 뭐 이거 여행 여기에도 열게라. 이번에 나오잖아요. 네. 금강산 지구를 이번에 그 개발하는 데서 다 헌 건물도 다 재뿌리고 그 우리 식대로
예, 그렇게 해서 하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거를 한국 보고 해결하라고 자꾸 푸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한반도 이 상황이 굉장히 묘해요. 왜냐면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죠. 일본, 중국, 러시아 빼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정말 세계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또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한반도가 두 체제에서 한 체제로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러시아와 중국 이런 강대국들 미국 강대국이 이걸 허락을 안 해주면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이거는 뭐 우리 인민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우리 태어나서 자란 우리 이 조상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일단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이어도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분 자체가 탈북민인데 그 나라 칭찬하는 얘기를 해서 뭐래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적을 알아야 적을 우리가 대상할 수가 있고 상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뭐 그렇다고 뭐 아빠가 아니 거기에서 정말 뭐 당할 대로 당하는 사람인데 뭐 그거 뭐 체제 선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똑바른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아마도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직을 들어가게 됐고 또 인사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걸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